with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안녕하십니까. 24년 임용시험 대비 교육학 논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1월 25일 시행된 시험입니다. 추론 문제가 좀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문 속에는 정답이 들어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독해력 문제는 아마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론 문제가 많다는 것은 채점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만 추론은 사실 딱 정답이 우리가 정해진 경우들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표현과 적당한 설명을 가지면 점수는 잘 나올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주제는 학습자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맞춤형 교육이라는 거는 22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에 매우 강조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22년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문 속에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의 내용부터 먼저 읽으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교사 A의 궁금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하여 학습 목표의 설정과 교육 내용의 구성과 학생 평가 계획 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 한 가지씩. 그러니까 결국은 3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3점 배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학습 목표의 설정이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 내용의 구성이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학생 평가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교육과정 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실습을 나갔던 학교는 학생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1인 1 운동 맞춤형 동아리를 운영했다. 그렇더니만 의도하지 않게, 이게 가장 핵심적 포인트죠. 의도하지 않게 몇몇 학생들은 교우관계가 좋아져서 봉사활동까지 하는 반면에 일부 학생들은 너무 친해져서 어울리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 생긴 현상은 교육과정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의도한 거는 우리가 표현적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표면적 교육과정, 표현적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를 뜻합니까? 그렇죠. 잠적 교육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가 잠적 교육과정이 우리가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잠적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학생 평가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적 교육 과정을 조금 고려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건데 추론 문제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설명이나 적당한 접근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 주면 아주 효과적인 우리가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학습 목표를 좀 이제 하나만 우리가 설정하는 것보다는 1인 1 맞춤형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된 목표는 1인 1 운동이지만은 부차적으로 함께 운동하기라든지 2인 3인 운동이라든지 요런 식으로 부차적인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씀드려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1인 1 운동을 기본으로 하지만 부차적으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2인 운동, 또 3인 운동, 또는 우리가 함께 운동하는 이런 이제 어떤 부차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 내용의 구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양한 목표에 맞춰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1인 1 운동도 설정하지만 1인 다 운동도 교육 내용에 우리가 도입하면 우리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 주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학생 평가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도 사실은 다면 평가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교사에 의한 평가도 있겠지만 자기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동료 평가도 같이 실시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의도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점검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채점이 워낙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론 문제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해석을 하시면 가장 효과적인 우리가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문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C가 언급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어려운 점 한 가지를 들어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추론 문제죠. 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요런 이제 어떤 상호작용의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이게 학습 기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습 기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학습자의 능력도 좀 기기 사용의 능력도 디바이스의 능력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디바이스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잘 다루지만 어떤 아이들은 디바이스를 효과적으로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상호작용을 우리가 유발할 수가 있지 않겠나. 물론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아이들의 어떤 특성도 그런 어떤 이제 상호작용의 걸림돌이 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폭이 굉장히 좀 넓은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유형의 3가지와 각 유형별의 서로 다른 기능의 한 가지씩을 우리가 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의 우리가 상호작용의 3가지 형태가 뭘까라고 하는 건데 이야기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데는 과감하게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의 형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학습자와 학습자끼리의 상호작용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떠올렸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하나는 뭘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컨텐츠와,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학습 컨텐츠이기 때문에 학습 컨텐츠와 교육 내용과 학습자 간의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와 세 가지의 우리가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협동학습, 모듬학습의 기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컨텐츠는 결국은 기본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교사는 학습을 조력해주고 또는 우리가 피드백을 우리가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 한데, 두 개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확실하게 교사와 학생, 이거는 우리가 되는데 아마 컨텐츠가 금방 우리가 생각이 안 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2번은 요것도 뭐 추론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 0.5, 요거 0.5, 아마 이게 각각 그렇게 해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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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거 1점, 요렇게 아마 채점이 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좀 들어가서 전문가 E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제시한 평가 유형의 적용과 해석 결과 시의 유의점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검사 방법과 구별되는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의 우리가 특성 두 가지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게 한번 보시면은 전문가 E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가 유형은 능력 참조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적용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컴퓨터 적용 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학습형 맞춤형 교육이 강화되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가 유형과 검사 방법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요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문제는 능력 참조 평가의 적용과 결과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 참조 평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능력에 비해서 이번 평가에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발휘되었냐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높이뛰기를 우리가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높이뛰기를 하는 선수가 자신의 최고 기록이 240이다. 이게 최대의 능력치죠. 예. 그런데 대회에 참가를 하다 보면은 저 최고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겠죠. 또 최고치를 우리가 갱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번에 대회에 참가해서 해보니까 235를 뛰었다. 그러면 능력의 발휘가 240에 비해서보다는 못한 거죠. 요 평가를 능력 참조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참조 평가는 요게 이제 결국은 규준지향 평가의 최고치 아니겠습니까? 중거지향 평가의 중거지향 평가의 최고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거지향 평가에 최고치가 없으면 능력 참조 평가는 그 자체가 중거지향 평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 참조 평가는 상당히 좀 어려운 평가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 참조 평가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학기 말, 학년 말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사이에 변동이 심할 테니까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해석해야 되느냐? 중거지향 평가를 사용해 가지고 최대의 능력치를 계산을 해주고 최대 능력치에 얼마나 못 미쳤느냐, 도달했느냐라고 하는 경우에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기간 말에 실시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고 중거지향 평가의 기준을 삼아서 적합성의 여부를 우리가 따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능력 참조 평가를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수험생들이 아마 많아서 상당히 이 문제는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이 CAT가 뭐냐면 그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서 문제가 좀 이제 평가가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한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한 문제를 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라는 것은 학습자들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첫 번째 문제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 개 두고 학생들이 무작위로 시작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만약에 맞춘 학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3번 문제를 풀어라. 그 다음에 A가 틀렸다는 학생들은 5번 문제를 푸는데 그 5번 문제를 맞춘 학생은 다시 11번 문제를 풀지만 틀린 학생은 13번 문제를 풀어라. 이런 식으로 맞고 틀리는 것에 따라서 제공되는 문제가 다 달리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능력이 좋은 학생들은 몇 문제를 풀지 않고도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또 여러 번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학생의 약점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경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가에 학습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해 주는 맞춤형 평가의 방식이 바로 이 CAT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CAT는 문항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배점도 이제 좀 이렇게 요거는 이제 똑같이 우리가 맞춘 거지만 요거는 이제 학생들의 우리가 맞춘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요거는 2점을 주고 요거는 1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항대 배점도 우리가 달리해서 학습자의 정확한 맞춤형 능력을 우리가 측정해 주는데 사용하고 설계가 되는 경우를 CA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 분지형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이다. 평가에 분지형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CAT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약간의 어떤 추론적인 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맞춤형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CAT를 우리가 활용해 준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학원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 올해 이 학원이가 왠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이 평가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많이 내었습니다. 자, 세 가지 구성위원이라고 아예 여기에 우리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정확한 우리가 답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학부모위원, 그 다음에 교원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구성의 의의가 뭡니까? 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전문적 성격을 추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부모도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인사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전문성을 수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1점, 1점 아마 이렇게 배분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하나씩 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 학교 운영위원회에 명시적으로 학생의 참여를 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을 참여를 숨기는 순기능은 뭡니까? 학생들의 요구를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반영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해 줄 수 있는 학교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또 하나 역기능은 뭘까요?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사실 의견 수렴이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행정의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그러니까 학부모라든지 교원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비해서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답이 굉장히 좀 풍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오늘부터 우리가 채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채점위원들이 좀 올 시험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에 관계되는 우리가 추론적 문제, 온라인 수업에 우리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능력 참조 평가와 CAT의 문제,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생의 학교 운영의 참여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상당히 좀 많이 다루었습니다. 왜? 늘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온라인 수업도 저는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서 온라인 수업을 이제 안 다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학교 교육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좀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 참조 평가와 성장 참조 평가는 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거지향 평가의 보완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운영위원회는 제가 여러 차례 시험 문제 우리가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아마 들으셨으면 아마 편안하게는 아마 시험을 치르지는 못했다라고 보더라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자신감 있게 치루었을 거라고 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2차 시험에 좀 한번 집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전공 문제도 유형이 많이 바뀌었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에서 추론 문제가 많이 나와서 어렵고 전공 문제의 출제 유형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어렵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2차에 매진을 하셔서 뒤집기를 한번 하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